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큰 승리를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2기에 동력을 얻게 된 이 법안에 반대한 한 공화당 의원은 미국 경제에는 타이타닉급 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친환경 지원금이 모두 삭감되고 빚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이전에 통과시키라고 압박합니다. 투자가들이 미국 채권을 던지고 있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가치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달러는 그 길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선물로 주는 대통령 전용기는 받기로 확정했고 오늘은 자신의 코인을 많이 사준 220명과 만찬을 합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는 일주일 안에 개설된다고 500만 달러를 내면은 영주권을 주는 바로 그 카드를 얘기합니다.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유대인 박물관 앞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인 척 가장하고 현장에 있던 용의자는 체포 당시 팔레스타인 자유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에게 백인 대량 학살에 대해 특수 효과를 보여주면서 강의했습니다. 자료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백인이 피해자고 흑인과 소수인종이 특혜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에 대한 인식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 대치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모욕한 장면은 세계 지도자에게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지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인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걸려온 전화를 사칭한 인공지능 사기가 늘어난다고 연방수사국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동력을 얻고 그리고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걸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금 감면안 지출안이 오늘 새벽에 연방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그 내용입니다. 잠시 그 장면부터 조금 보실까요? On this vote, the yeas are 215, the nays are 214, with one answering present. The bill is passed. USA, USA. 네, USA, USA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한 표 차이라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죠. 215대 214. 공화당에서 반대표 2표 나왔고 기권표 1표입니다.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의 연설이 너무나 어제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켄터키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이 공화당인데도 반대표를 던졌고 메릴랜드주의 앤디 해리스 의원은 기권표.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이 트럼프의 뷰티풀하고 비익한 세금 감면안 지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통과되기가 어려웠었고 그런데도 통과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막강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헤드라인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글로브입니다. 미국 신문은요. 이렇게 통과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여기도 보세요. 공화당이 이것을 뷰티풀한 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월스트리트저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클린 에너지 빌,
이거는 이제 한국 기업에 굉장히 나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삭감을 한다고 확신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하는 그런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원 의장이 좀 전에 딱딱딱 통과됐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정말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이 법안이 굉장히 많은 미국 가정에는 해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물론 상원에 가서 상원안과 조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니지만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가장 significant한 빌이다. 이게 정말로 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내가 서명을 앞으로 하게 될 그럴 중요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4일까지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연방 상원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연방 지출을 삭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지출은 삭감하면서 임기 1기 때부터 계속 해오던 대규모 세금 감면안,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젠 다 아실 것 같아요. 귀에 못이 박히셨죠? 여러분과 저 정도의 수입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엄청난 부자도 계실 테니까 대부분의 여러분과 저에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엄청난 부자분께 해당이 되는 그 세금 감면을 목표로 두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팁에 대한 세금 폐지는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팁으로 25,000달러를 벌려면은 한 달에 뭐 팁으로 2,000달러 정도는 벌어야지 되나요? 많지 않습니다. 팁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조차도 돈을 많이 버는, 팁을 받아도 많이 버는, 그리고 악용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업주들이 팁 많이 받고 팁에 세금 감면했잖아. 그러니까는 기본급은 조금 뭐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은 폐지를 합니다. 군사, 국방자금 늘리고 국경 자금 늘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하게 이건 상원으로 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삭감 있죠. 일하는 시간 늘려야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양가족 없는 사람 한 달에 적어도 80시간은 일해야지 되고 860만 명이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028년인가 2029년도에 시작하려고 했던 걸 이거 이래야지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바로 내년부터 2026년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역시 타운 지역사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말씀드린 솔트 디덕션이라는 것,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로컬 정부에 한번 세금을 내고 나면은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삭감해주는 그거 많이 늘렸고요. 4만 달러로. 그리고 스냅, 이게 푸드 스탬프로 익숙한 스냅이죠.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런 푸드 스탬프 4,200만 명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수혜자가 지금 당장의 이 안으로도 몇백만 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푸드 스탬프도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뭐 한 달에 80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지 되고요. 7살 이상 어린이가 있는 부모도 일을 해야지 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국가 대 국가별로는 이 IRA라는 것, 친환경적인 여기에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것 지금 싹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인 기구에서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의 미국 빚이 뭐 3조 6천억 달러인데 이게 4조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온건한 공화당도 2026년도 이거 시행하고 나면은 대통령에게 동력을 달아주는 건 맞지만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지내다 보면 싫어한다. 의석을 다수당을 빼앗길 확률이 높다. 걱정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억만장자들을 돕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스냅 이런 프로그램을 줄여버리는 것은 이건 정말 냉소적인 선물이다. 부자에게도 냉소적인 선물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냉소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의원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투표하기 전에,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밤을 샜어요. 이틀을 밤을 샌 거예요. 연방 하원 의원이. 밤에 일하는 것은 의회에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토마스 메시,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의원인데 이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90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을 줄이면 여러분의 세금을 낮춰드리고 그러면서도 연방 지출은 늘리고 모든 것은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저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라는 이런 사람은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 이 공화당이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좀 늘리겠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아주 책임 있는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도. 미래의 의회가 어떻게 이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법안은 빚이 점점 늘어나서 째깍째깍 이게 시한폭탄으로 가는 겁니다. 의회가 원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수학, 판타지 수학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말씀드린 거잖아요. 팁에 대한 뭐 이런 거 다 그게 눈속임이다. 그러나 의회는 그럴 수 있지만 판타지를 만들어내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디스가 경고하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의 이름은 토마스 메시고요.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This bill is a debt bomb ticking. Congress can do funny math, fantasy math, if it wants, but bond investors don't. And this week they sent us a message. Moody's downgraded our credit rating. 네, 무디가 다운그레이드 크레딧 레이팅을 이런 거 빚이 늘어날 것을 이미 알면서 했다는 얘기죠. 채권 이자율 어제 뭐 5.1%까지 올라갔다가 그것도 이 의원이 얘기하는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전부 올라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곧 soon 미국인 한 명당 이자로만 $16,000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미국인 한 사람당 이것저것 합치면 빚이 뭐 40만 달러는 된다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내가 써서 진 빚이 아니라 국가에서 쓴 빚으로 인구당 나누면 이자로만 $16,000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때 뭔가 빚을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데 세금 감면을 한다고요? 메시 의원입니다. What does this mean? Very soon the government will be paying $16,000 of interest alone per U.S. family.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밤 타이타닉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석탄을 보일러에 넣고 막 무슨 뭐 빙산으로 가는 뭐 그런 그 이 재정 적자라는 이게 이제 그 빙산으로 향해서 부딪히는 그런 지금 항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We're not rearranging deck chairs on the Titanic tonight. We're putting coal in the boiler and setting a course for the iceberg. If something is beautiful, you don't do it after midnight. I oppose this bill. Gentleman's time has expired. 그만하라고 시간 끝났다고 하니까 끝까지 말 뭐 딱 맞춰서 했네요. 90초.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반대를 한다 하고 중간에 박수도 쳤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막 보일러 뭐 이렇게 하고 뭐 불을 떼고 막 석탄을 보일러에 넣고 불을 떼서 빙산으로 향하는 코스를 지금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뭐가 아름다우면 something beautiful 한 게 있다면 after midnight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명 반대한 의원 중에 한 명이고 2명은 실수로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수로 이걸 놓칠 수 있겠어요. 물론 이틀 동안이나 밤을 샜지만 뉴욕이 지역구인 뉴욕 사시는 분들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뭐 한 중도 정도 된다고 할까요? 찬성한다고 하더니 막판에 나 실수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리조나의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의원. 지역구가 아주 묘한 겁니다. 이거 찬성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의도하지 않게 투표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가바레이노 의원은 나 잠들었다 하는데, 잠들 수도 있나요? 새벽 동부 시간으로 6시 30분에 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투표 카드를 그 뭐 시간이 있잖아요. 타임테이블 맞지 않게 제출을 했다 하는데, 이거 회피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때 보좌관이 얘기를 할 테고 또 무슨 알람 같은 것도 갈 텐데 투표를 하는데 내가 깜빡 뒤에서 졸아서 투표를 못했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되지 않을 거야. 메모리얼 연휴 이전에 되기가 힘들 거야 했는데 해냈습니다. 비밀리에 의원들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핏 봤잖아요. 얼핏. 뭐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주 극도로 압박을 한 것은 사실이죠.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 필요 없어. 이거 통과시키는데 찬성표 던지지 않으면 나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강하다는 프리덤 코커스, 뭐 당이고 뭐고 없잖아요. 프리덤 코커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프리덤 코커스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 머리를 딱 조아리고 만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장애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하원의 장애물은 넘어갔습니다. 상원으로 갔죠. 상원이 어떠한 그 수정안을 또 내겠죠. 그러나 빚이 뭐 36조 달러 조금 넘는 것에서 40조 달러로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밀워키에서 발행되는 밀워키 위스콘신 주입니다. 밀워키 그 저널 센티널이라는 신문인데, 요 아래 보면은 여론조사를 이 신문사에서 해봤더니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softens,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화당이 뭐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그 아래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밀워키 저널 센티넬은 보도를 했는데, 유권자들은 지지가 조금 이제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신 것처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엄청 강하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너 알지? 배신하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번에 법안이 뭐 1000 몇백 페이지라니까 엄청 많잖아요. 아이 나면은 뭐 좀 이렇게 보조해주고 한다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쓸 수 있도록 $1000짜리 카드를 준대요. 근데 그 카드 이름에 마가라고 붙였거든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뜻은 아니지만 그걸 상징할 수 있도록 뭐 관리 뭐 이렇게 해서 마가라는 그 마가 어카운트라고 해서 태어나면 딱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트럼프 어카운트로, 이름을 트럼프 어카운트로 바꿔줬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달러 트럼프라는 본인의 밈이요, 코인, 그 코인 엄청나게 많이 산 사람들 워싱턴 DC에서 골프장에서 만찬회를 열어줍니다.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이 크리스 머피 의원이 X에, 이건 완전히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뭐 윤리적인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한 뭐 일종의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이 달러 트럼프라는 이 코인은 1월 달에 $7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1월 달이라고 해봐야 1월 20일에 취임을 했고, 취임하기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취임식 월요일에 했는데 금요일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땐 $75의 정점을 찍고 4월 달에는 또 인기가 좀 없어지고 하니까 $8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어제 제가 확인한 그 순간에는 한 $12 50센트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는 거죠. 결제할 때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는 돈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트럼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이런 비난도 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방부에서 딱 그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시오
하고 주는 카타르 제트기를 받기로 확인을 한 거죠. 이 공짜 비행기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케이스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이제 공동 뭐 기자회견 비슷한 것을 집무실에서 할 때 예상보다 길었는데 그거 아주 기획된 연출이었더군요. 그걸 할 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타르의 이 비행기.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대통령이 막 격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비유도 맞추고 하느라고 아주 작정하고 왔어요. 이분도 비유 맞추려고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아우, 저는 드릴 비행기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우,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있어서 나한테 줬으면은 내가 받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의 기사인 거죠. 이 국방부가 맨 오른편에 보면은 카타르의 비행기를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 백악관에서의 크래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로 오늘 이 여러 가지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파워가 정말 세다, 정말 세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라이브로. 기수기 선생님, 저는 처음 뵀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주무시고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기수기 선생님께서 한국은 완전히 여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뉴스가 지금 여름입니다. 핫합니다. 기수기 선생님이 한국이 여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더위를 여름에도 안 타는 사람이지만 제가 팔이라도 걷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작 시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37%에서 43% 확고한 지지, 그래서 히틀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지. 나중에 문제 생겨도 본인 책임 절대로 안 질 것임. 뭐 이런 얘기요. 주말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경기가 더 침체되고 슬럼화된 걸 보고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은 가난한 백인들과 우익 기독교 이민자들이 트럼프가 본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는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어떤 분은 그럴 리가요. 백인 아기만 태어났을 때 $1,000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도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는 잠자기 전에 이 뉴스를 이제 쭉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스텝 2명이 그것도 이번 주에 이스라엘로 가서, 남자는 독일계예요. 여자가 이스라엘계니까 젊은이죠. 이스라엘로 가서 청혼을 하려고 반지를 샀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 순간에 숨졌는데, 누군가가 가자를 위한다면서 이 사람을 겨냥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서 이제 그 대사관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그런 젊은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그 스태프들, 외교 스태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는 가자를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유대인 박물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용의자가 이제 이벤트를 끝내고 나오는 커플에게 총을 쏴서 결국은 숨진 겁니다. 유대인 위원회가 젊은 이런 외교관들을 위해서 리셉션을 하고 나오다가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숨졌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타겟은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였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알고 간 것이었겠죠. 당연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끔찍하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관련 이런 그 인스티튜션의 보안이 강화가 됐죠. 로스앤젤레스에서도요, 유대계 사원 주변은 정말 철통 같습니다. 우선 벽을 막 쳐놓고요, 경비원들도 다니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로 드나드는지 정말 조용하게 아주 삼엄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그렇게 된다는 거고,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법무장관이 직접 막 기자회견도 하고 펜본디가 모든 연방기관이 지금 워싱턴 DC에 경찰과 협력을 하고
용의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로 기소될 것이다.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테러라고 표시가 됐죠. 이건 이제 드러지 리포트의 표현이에요. 테러 맞죠. 워싱턴 DC에서의 테러. 30살이에요. 시카고 출신. 시카고에서 태어나기도 한 것 같아요. 시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영어를 전공했다고 하던데 엘리아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수사 당국은 특별한 경고 같은 것은 이 사람에게 없었다. 그의 이력에도 뭐 테러 행위나 증오범죄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당연히 받지 못했으니까 막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시위는 많이 했어요. 소수인종에 대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든가 이런 곳에 시위 현장에도 갔고 특히 친팔레스타인 시위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4명에게 접근해서 이 2명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물관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경비원이 체포되기 전에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본인 체포될 것 다 알고 그리고 나서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니까 더 취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기 보이시죠? 맨 위에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보이시죠? I did it for Gaza. 가자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용의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포스트는 far left, 극좌 운동가다, 액티비스트다. 2명의 이스라엘 이 젊은 사람들을 살해한 극좌 액티비스트다. 저 오른편에 제가 보라색으로 화살표 표시를 했죠. 무슨 어떠한 그 시위를 할 때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극좌 마르크스주의자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사회주의 자유당 회원이다. PSL, Party for Socialism과 Liberalism, 이 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살에 시카고 출신의 바로 이 용의자입니다. 이 카피에 딱 꺼내면서 이 체크무늬 돼 있는 그거 딱 꺼내면서 I did it. 내가 해냈어. 뭐 내가 했어? 가자 지구를 위해서 그랬어. 자유, 팔레스타인 프리 이 얘기가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시위할 때도 가장 예민했었던 단어이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랬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영어 그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연구원 History Makers Digital Archive 어떤 역사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단체라기보다 아카이브 그런 기록 문서 보관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 전에도 미국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뭐 접골 정보 협회 뭐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어쨌든 인포메이션 무슨 어소시에이션 이런 데서 프로필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조 바이든 캠페인에 정치 기부했고 2017년도에는 시카고 경찰관이 쓴 총에 맞아서 숨진 17살 소년 뭐 라칸 맥도널드의 사망 기념일 이때도 이제 시위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곳에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것을 보면 시애틀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이 용의자가 얘기하기는 시애틀의 백인 어떤 그 화합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이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위협이다. 시카고와 또 시애틀 등 전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점령당하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데 백인들이 점점 원래도 부유하지만 점점 잘 살고 대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서 살아야지 되고 점점 더 그 빈곤율이 높아진다. 이런 나라를 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건 조사를 해봐야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인생의 절정에 있던 이 젊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숨진 것에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 정치, 뭐 사상 이런 여러 가지의 극단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 들고요.
잘했다고 칭찬은 할 수 없어도 저 청년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네타냐후 엄청 흥분하면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묘하더군요. 물론 돌아가신 이 커플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것에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에서 처참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1200명 이스라엘 사람들 희생되고 가자 지구에서 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 희생되고 워싱턴 DC 근처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몇몇 곳은 여전히 돈들을 잘 쓰고 전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오드리 헵번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인터레스팅하게 어제 봤었던 뉴스입니다. 왜 생방송 하다가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그렇게 외교적으로 엄청난 이것은 아니니까 그냥 다른 뉴스 준비한 것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왔죠. 물론 백악관 집무실에. 그런데 이것은 무역,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관세가 30%가 붙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협상하러 왔다.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껴있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흑인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다 하면서 난민으로 59명이 왔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나중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의 미국 진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골프 선수 2명도 있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림부 장관이 백인입니다. 대통령은 흑인이고요. 이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와 함께 그 인종 분리 정책 이걸 끝내는데 엄청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을 야당 사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백인으로. 그림이 좋잖아요. 해서 아주 어제 분위기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보여준 그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인터레스팅 했던 겁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내놓고 이제 백인 중심, 백인이 피해자다 하는 생각을 지금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국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국제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막 백인이 얼마나 대량 학살 당하느냐. 다 가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거. 그리고 그 현장이 백인들이 학살당한 곳에 십자가를 걸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과거부터 쭉 학살당한 농부들을 기리는 이런 이벤트에서 과거에 그것도 2020년도에 했었던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게 백인 농부가 학살당해서 이게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백악관 집무실 옆자리에 앉혀놓고 했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너무나 아무튼 그 중요했었던 게 세계적인 탑뉴스였죠. 또 끝까지 침착하게 쫓겨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잘 했는데 보세요. 뭐 이런 제가 그 비디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이 사람 죽었고, 이 사람 죽었고 이런 식으로 밑에 글씨에 보면은 백인 대량 학살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으로 이거 무역 좀 어떻게 해볼까. 이거 모든 나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실 라마포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젤렌스키 케이스도 있었고 넬슨 만델라와 일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어니 엘스 같은 사람 와서 그거 아닌데요. 뭐 대통령에게 뭐 좀 적절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상을 하고 그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도 그 우호적인 시작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 꺼주세요.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할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미소를 유지를 하려고 했고 그러자 메이비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중간에 좀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다시 근데 반박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백인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런 것에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당이 많아요. 당이 많아서 그 당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극좌적인 그런 당을 만든 대표가 그 과거의 것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 흑인들을 뭐 학살하고 학대하는 백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호죠. 그 사람은 죽어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런 분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또박또박 이 사람이 반론은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이에요. 대통령이 불 좀 꺼주시고요 하면서 아주 회담 분위기가 싹 바뀌죠.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저거 보세요 하고 막 손을 툭툭 치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urn the lights down and just put this on. It's right behind you. Johan. There's nothing this parliament can do with or without you. People are going to occupy land. We require no permission from you, from the president, from no one. We don't care. We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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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rible death. 네, 저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콩고에서. Land We away have not. from them. We have, And those people in many cases are being 네, executed.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땅을 뺐잖아. 백인들의 땅을 뺐잖아라고 얘기를 And most of 합니다. them happen to be farmers. And that's a 백인 tough 농부들의 situation. 땅을 I don't know 뺐는다. how 아주 you explain 힘든 that. our 상황이다. government policy is completely against what he was saying, even in the parliament. But you do Which- allow them to take land. No.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And we have now The been farmers are utilized. black. The farmers are not black. Those are all deaths. Yeah, in 네, many 이게 ways, 스탑이 있으면 one 좋은데 should 스탑이 say 없어서 제가 좀 you are a 불편하네요. partner of South Africa, and you are raising concerns, and these are concerns that we are willing to talk to 이 you 남아프리카 about. 공화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퍼스 단추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묘지 이런 거 보여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을 하고 이런 그 자료 같은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콩고 도시의 고마에서 대규모 탈옥 중에 여성들을 강간하고 산채로 불에 탄 뒤에 적십자 직원들이 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줄리어스 말레마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이에요. 좌파 정치인이 백인 농장주를 겨냥한 뭐 왜 미국에도 We Shall Overcome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가사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론은 제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끝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어떠한 그런 폭력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흑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왜 땅도 빼앗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기자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의 구원자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국내용 발언인 겁니다. 국내용 발언인 거죠. 얼마 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백인 농부들을 학살한다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한 원조도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난민들, 미국을 도와줘서 난민이 돼서 자격증을 받고 비행기에 타려던 사람도 오지 마 하고 취소하고 백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는 오로지 백인 난민들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임기 1기 때 이건 애틀란틱에서 제일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한 점이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White, 백인 Great Again. 평소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피해자는 백인이다. 지금 많은 백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도 하게 됐겠죠. 예전에는 좀 내가 특혜를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다 유색인종들이 와서 니네 일자리 다 뺏고 막 뭐 이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실업자가 됐지.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피해자는 백인이고 흑인과 소수인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걸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국내표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스라엘 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고소를 했어요. 가자 지구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국제재판소에 집단 학살 혐의로 고발을 한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이건 또 미국 내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를 받기 위한 거죠. 해서 어제 그 시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왔어도 이런 일을 뭐 황당하게 당한 거죠. 황당하게 당한 건데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도 회담은 잘 됐다. 아주 회담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미국의 백악관에 오는 이 세계 정상들이 백악관에 오는 거 전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약속하고 준비하고 오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건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 차인데 3개월 차인데 공개망신 당할 수 있고 젤렌스키처럼 쫓겨날 수도 있고 굴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백악관에를 와야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래야지 되는 거고요. 넬슨 만델라의 아주 뭐 최측근이었었죠. 이분이 넬슨 만델라의 최측근이었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쫓겨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할까요? 쫓겨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 정도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젤렌스키 때 2대1로 편잡고 근데 이건 한 번이 아니고 이번에는 비디오도 준비했고 페이퍼도 준비해서 다 가짜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제가 가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팍스 같은 데 보세요. 그걸 가짜라고 하겠어요? 지금 저 장면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전혀 이것과 상관없었던 게 일어났다. 이런 장면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그냥 그 이벤트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이면 패턴인 것이고 그리고 독재자들과는 너무 잘 지내요. 엘살바도르 독재자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그 대신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아주 마지막 선까지 아슬아슬하게 가는 뭐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방 저기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데요. 일론 머스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의 이 일은 세계에 많은 생각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한테 그 흑인 대통령에게 백인이 대량 학살당한다고 그거를 막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이 뭐 한 7%에서 8% 정도지만 아직까지도 토지를 갖고 있는 그 토지의 72%는 백인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을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미국 때문에요. 백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백인의 지지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한숨이 막 저절로 나오네요. 여러분 뉴스 하면서 한숨을 막 저절로 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참. 자, 골드카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골드카드를 뭐 일주일 안에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월 말에 얘기를 했나요? 500만 달러만 내면 누구든지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그 영주권으로 시민권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 100만 장 팔면 미국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 EB5 투자 비자 대체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EB5가 이거 500만 달러까지는 아니잖아요. 한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하면은 영주권 그린카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다가 안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확실하지 않고 미국 일이 그렇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빨리 추진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을 시도를 해봤지만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아주 안정적인 국가들은 아니죠. 그래 해봤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랬지만 관심이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EB5 그밖에도 뭐 L1이라든가 뭐 O1, E2 비자 뭐 흔한 거죠.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500만 달러나 주고 하는 게 뭐 실질적으로 뭐가 좋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500만 달러를 내려면 이것보다 막 자산이 뭐 얼마큼 더 있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더 있는 사람은 이미 가질 사람은 전부 가졌다. 그러면 EB5보다도 한 5배 이상이 비싼 카드인데 그런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질 사람은 다 가졌다는 이런 것도 또 의문이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돈 주고 이게 다른 아주 후진 나라들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나라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몰타도 아닌데 미국이 뭐 키프로스도 아닌데 뭐 조금 더 높여서 포르투갈도 아닌데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나라에서들은 그럼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답니다. 그런 것들도 그만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폐지됐다 하는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달러자 표시에 트럼프라는 이 코인을 사듯이 누군가가 사줄지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에 대해서 조금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드리죠. 달러가 다 찢어지고 있네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화면이 막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저 화면 제대로 보이시죠? 여러분만 뭐 제대로 보이시면 전 상관없습니다. 자, 예, 달러 표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나빠지겠죠? 지금 달러가 올 들어서 계속 힘들었었어요. 계속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디스가 등급을 강등을 하고 게다 대고 연방 하원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막 빚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세금 감면한 지출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미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축이었던 흔들리던 달러가 얼마나 더 여기다 이제 관세까지 포함이 돼야지 돼요. 너무 이제 달러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어떤 매체는 미국의 매력이라고 했었죠. 이코노미스트였던가요? 미국의 브랜드, 미국의 매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무디스가 도장 찍어줬고 하원이 또 도장을 또 한 번 찍어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버드 가제트, 하버드가 이제 본인들의 학교 홍보하려고 내는 학생 신문과는 다른 거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학자들이 많이 글을 쓰니까 주목이 되잖아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달러에 대한 이 지배력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기 전에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이런 그 금융에서 최우선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엔화도 안정적이어도 너무 작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니까 유사시에 딱 통합하기가 어렵잖아요. 채권도 각 나라가 따로 발행되고 그렇다고 지금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계에서 위안화를 중국 것을 기축통화로 하기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가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약해진다.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이 가능하면 지금 대안이 없어서 그렇지 무엇이 조금 대안이라고 나오고 달러가 더 약해지고 미국이 더 어수선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전부터 달러는 약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멀어져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애틀란틱 카운슬, 띵크탱크죠. 여기에 이제 뭐 전문가 마틴 뮬라이젠 씨도 미국이 근데 문제는 달러가 딱 이 중심으로 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이걸 안 받고도 미국이 살아갈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위라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효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미국을 강하게 하는 힘이었는데 이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니다. 미국 우리끼리 살아가겠어 하지만 아마 미국이 다른 나라가 쳐다도 안 보고 말이요. 깔보고 이러면 해피하겠어요?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달러가 약해진다면. 뉴욕타임즈의 레베카 패터슨이라는 분이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경제 전문가고요. 오피니언 쓴 것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경제는 다 알게 돼버렸어요. 일단 달러가 약해진다면 수출을 하는 회사는 좋겠죠. 수출할 때 달러가 약하니까 저쪽 나라에서 물건 살 때 조금만 줘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수출하는 회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좋겠죠. 미국이 달러가 강할 때 유럽에 가서 얼마나 돈 잘 써요. 일본에 가서 한국에 가서.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수입하는 회사에 엄청 나쁘죠. 저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달러가 가치가 약하니까 예전에 줬던 돈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요. 수입을 많이 해요.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구매력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100달러를 가지고 전에는 물건을 이만큼 샀어요. 막 휴지도 샴푸도 이만큼 샀어요. 근데 이제는 물건을 요만큼밖에 못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수출을 하는 업자가 소수고 나머지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여러분들 뭐 집 모기지도 그렇고 결국은 다 채권도 약해지고 다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살 때도 이자율 더 내야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준비된 뉴스는 많은데 뭐 내일도 있고 내일은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릴 것 같은데 하나만 시간상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에 넣어놓은 것만 전해드리겠는데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요. 전화 사기도 너무 많고 특히 텍스트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도 이런 사기에 대해서 전에는 뭐 토달지 않고 막 다 해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사기가 나온 겁니다. 연방 정부 연방 수사국에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어떤 사기가 많으냐면 고위 공무원에게 걸려온 것과 같은 음성으로 그걸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막 텍스트로 사기 같은 것은 엄청 많기는 많은데 그냥 단순한 불편하면서 넘어서는 그런 것 아주 연방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법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미싱이 있고 그리고 비싱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현직이거나 전직 연방이나 주정부 공무원을 사칭을 해서 특정 개인을 노린답니다. 특정 개인을 노려서 인공지능으로 그 고위공직자가 나에게 전화를 한 것처럼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개인 계정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은 그 방면 전문가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구체적인 고위 공무원의 이름은 연방수사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싱과 피싱,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데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보이스 메시지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누나나 친구나 누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인공지능 나왔을 때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목소리로 나 지금 납치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돈 보내야 될 때 할 때 식구들끼리 코드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답이 제가 지금 왜 멈칫했냐면 연방수사국에서 주는 답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된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 소속기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좋다. 이런 것조차도 그럴 줄 알고 또 다 가짜로 해놓겠죠. 음성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것도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그 말투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걸 자세히 들어서 이게 실제 사람의 목소리야? 인공지능으로 복제된 목소리야? 왜냐하면 그 사람 목소리 5분만 있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 녹음했다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에게 똑똑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화로나 뭐 이런 것으로 본인의 예민한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전해드리고 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뉴스가 많았던 그런 날이고요. 한국은 이제 선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분명히 미국 뉴스 팔로우업 하시느라 한국 뉴스 팔로우업 하시느라 엄청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무척 맑지만 실내에는 저는 뭐 에어컨 같은 거 안 틀었거든요. 전혀 덥지 않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릴 때가 제일 아쉽고 제가 먼저 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리밍 종료 다른 분들 보면은 다 하시더라고요. 스트리밍 종료 단추 누르겠습니다.